자, 여러분 오늘도 크립토마토 여러가지 중요한 정보들을 한데 모아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8,793불, 한때 다시 한번 8,900불대를 넘었었는데 그 위에 있는 저항을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떨어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약간 불안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최근에 그 행보를 같이 하고 있는 S&P 500 같은 경우 오늘 하락을 했거든요. 보통 하락하면 어거지로라도 끌어올리는데 오늘은 하락한 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에서 여러가지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돼지의 지령을 받는 북한의 해커들이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및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가 나왔는데요. 이 경고 같은 경우는 북한 정보를 다루는 데일리 NK로부터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세계 정복을 꿈꾸는 돼지를 섬기는 간악한 부하들은 암호화폐 거래소들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목표로 해킹을 노리고 있고요. 그들이 해킹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다음과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정부와 기업이 일거리를 제한하거나 구인 내용을 설명하는 척 하면서 위장 공격을 할 수가 있고요. 공격 대상자의 관심에 특화된 내용의 사기 메일을 발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여러분들의 이제 관심사를 지켜보고 있다가 관련된 이메일을 보내는데 그 이메일 안에 정말 이 더러운 말웨어 같은 것들이 섞여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부디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이런 더러운 술수에 말리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왔던 소식 중에 이더리움에 관련된 선물 상품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것은 이더리움의 선물 상품 같은 경우는 에리스X를 통해서 나오게 될 텐데 마치 이제 벡트와 같이 실물 인수도 방식으로 이더리움 선물 결제가 진행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벡트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다른 옵션을 통해 가지고 현금으로 결제를 하는 그런 서비스도 나왔는데요. 에리스X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제 돈독이 좀 오르게 되면은 그런 옵션 상품이 출시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에만 집중이 되었었던 여러가지 파생 상품들이 이제 이더리움 쪽으로도 흘러들어오게 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한 가지 어제 전달해드린 소식과 다른 점이 있다라면은 저는 이더리움 2.0 0단계가 이제 7월달에 출시가 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 비탈릭이 그것을 부정했습니다. 7월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언제 출시하게? 그냥 7월로 해. 자, 그 다음에 국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죠. 크립토닷컴에서 200만 플랫폼 사용자 달성을 눈앞에 두고 그들이 관리하는 비트코인 하드 월렛에 3억 6천만 달러짜리 보험을 이제 들게 되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암호화폐는 그동안에 보험이 안 돼서 위험하다라는 인식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미국이라든지 국제 플랫폼들을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 제민이나 코인베이스도 그렇지만 크립토닷컴도 이번에 큰 보험을 이렇게 듬으로 해가지고 투자자들을 좀 더 안심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거래소들에게서도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면 좋겠는데 크립토닷컴 앱 같은 경우는 제가 언제나 링크를 밑에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운을 받아가지고 사용해 주시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알트코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따라서 알트코인 슈퍼불장이 오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이 삼각 수렴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그 끝에 다다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은 어제 반감기를 지나게 되었죠. 그리고 2016년도 때 반감기가 지났을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때 당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98%였었는데요. 반감기 후에 35%까지 이렇게 쭉 빠졌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알트코인들이 어떻게 되겠었습니까? 하늘 높은 줄 알고 미친듯이 날뛰기 시작을 했었죠. 물론 그때와 지금이 상황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과거 반감기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도미넌스가 떨어지는 것도 하루아침에 뚝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을 거쳐가지고 꽤 오랜 시간 동안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에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대불장이 오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유명인들이 내가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밝히는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미국 채널 CNBC의 스쿼크박스의 앵커 조 커너는 자산의 3% 정도를 가장 규모가 큰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다. 비트코인이죠. 자신의 자산의 3%를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남겼었고, 그 다음에 나온 기사 같은 경우는 포브스에서 나온 것인데 월가의 보안관이라 불렸었던 벤자민 라스키 씨와 연관이 있다고 알려진 뉴욕의 디지털 인베스트먼트 그룹이 1억 4천만 달러 비트코인 펀드를 판매해 왔다라고 이번에 또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같은 경우는 SEC에 공제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또 전 세계를 깜짝 놀랄만하게 한 그런 소식이 또 한 가지가 나오게 된 것인데요. 여러분, JP 모건, 이 골드만삭스와 쌍벽을 이루는 싹수가 노란 녀석들로 이제 유명한 그런 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JP 모건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정말 공개적으로 많이 공격을 한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제 JP 모건 같은 경우 코인베이스와 제미니에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제 발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왜 깜짝 놀랄만한 사실이냐? 이제 암호화폐 업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은행들은 암호화폐 거래소 및 암호화폐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적대적인 모습을 보여왔었습니다. 그들의 은행 계좌를 무차별적으로 닫아버린다라든지 암호화폐 거래소와는 사업을 하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하는 등 여러가지로 압박을 가해왔었으나, 전 세계에서 자산 규모로 제일 크다라고 알려진 JP 모건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주요 금융기관들도 암호화폐 분야 기업들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 산업 전반에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토큰소프트 회사 같은 경우는 JP모건의 서비스를 자신들이 최초로 제공을 받았다. 최초로 제공을 받은 것은 코인베이스가 제미니가 아니라 우리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나도 좀 관심 좀 주라라고 어필하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및 비트코인에 굉장히 적대적인 모습을 보였었던 JP모건,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스리슬쩍 입장을 바꿨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니면은 언제나 시종일관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구라질을 해왔을 가능성도 저희가 제외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몇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요. 0.01개 이하의 비트코인 주소수가 지난 반감기 대비해서 235% 올랐다는 것과 비트코인 월 거래량 같은 경우 저번 반감기가 있었던 4년 전에 비교했을 때 20배 이상 증가를 했다. 그리고 또한 벡트나 CME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이 최근에 급증하게 되었다 하면서 이제 기관 관심이 증가가 반영이 된 것이다라는 기사들도 종종 나오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더욱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쪽으로 슬금슬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눈에 확연하게 띌 정도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CME에 투자를 하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거기서 좀 돈 뽑아 먹으려고 들어오는 경향이 많은데요.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의 보유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비트코인 장기 전망을 좋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조만간에 어디로 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은 실망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높게 튀어 올라가기 위해서 잠시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오늘 소식들을 정리하면서 머릿속에 들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어서 주요 대형 채굴풀에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급감했다라고 하는데요. 채굴자들이 수익이 안 나오니까 채굴을 중단하거나 다른 코인들로 옮겨갔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예상을 했었던 바이고, 라이트코인도 그렇고 비트코인 캐시도 그렇고 반감기 후에는 가격이 떨어졌었던 경향들이 족족 보여져 왔었습니다. 비트코인의 해시율은 떨어졌을지 몰라도 비트코인은 이번 반감기를 통해 가지고 금보다 더 낮은 인플레이션 확률을 기록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희귀해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정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어덥션, 채택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너무나 쉽게 폭발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보는데, 그러한 사례가 하루빨리 나올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보그라치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반감기 후에 상승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운을 뗐다라고 하는데요. 그의 발언에 의하면 비트코인은 8,000에서 8,500달러 범위를 유지하다가 본격적인 상승세로 진입할 기회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믿지 마시고요. 8,000달러와 8,500달러가 아닌 다른 범위에서 움직이다가 본격적인 상승세로 진입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분석들에 대해서 또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유명 분석가 루크 마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지난 5일간 20% 정도 하락을 했는데 지금부터 이제 상당히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요. 그에 반해서 시장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전망을 예측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비트코인 반감기가 이처럼 글로벌 경제 위기 동안에 진행됐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함부로 예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상승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 시점, 비트코인의 기술적인 지표는 그닥 좋지 않습니다. 이제 가장 결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하락 추세를 끝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점을 올려야 된다는 것인데요. 고점을 오랜만에 한번 올렸었으나 최근에는 그 고점을 다시 뛰어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더 낮은 고점을 기록했다라는 거, 이것이 약간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비트코인 50일과 200일 이동평균 사이에서 데드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RSI도 다시 한번 약세를 보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전체적인 패턴을 보면은 베어 플래그가 만들어지고 있다. 내가 봤을 때는 이 하락하지 싶다. 그래서 나는 8,900불 때부터 숏을 치기 시작했어 라고 크립토 다무스라는 분석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다무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지지선을 8,425불 그리고 7,875불대로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다음 지지선까지 뚝 하고 떨어진다. 그래서 8,000불대 초반까지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역 헤드앤숄더를 통해 가지고 상승을 꾀할 수 있는 그런 패턴도 나오게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역 헤드앤숄더를 보고 있는 분석가들이 몇 명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하락이 6,500불에서 7,000불대 사이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며 그 후에 역 헤드앤숄더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유명 분석가 혼헬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만약에 일봉 마감을 8,529불 아래에서 하게 될 경우 비트코인이 7,800불대까지 빠질 수 있다. 반면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9,500불대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으면은 1,500불대까지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다 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은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 저희가 또 주목을 해볼 수가 있겠고, 사토시 플리퍼 같은 경우는 일단 비트코인이 9,400불대까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내가 지금 맞추고 있지롱 이라면서 이렇게 차트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빼놓으면 서판 프랙탈 관련된 분석이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이대로 가게 되면은 8만 달러까지 직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분석입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직행하기 전에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5,800불대까지, 그러니까 6,000불대 그리고 5,000불대 후반대까지 떨어져서 조정받고 크게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의 하락을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오늘 기사 정리된 것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늘뿐만이 아니죠. 최근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돈을 밀어넣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약간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슈퍼불장이 한번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 회로를 떼굴떼굴 굴려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열심히 일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은 그래 오늘 일당 한번 챙겨줄게 라는 의미에서 이 광고 영상 시청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그리고 광고주 방문 좀 꼭 부탁을 드립니다. 뭐 네가 하는 거 별거 아니잖아,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제 종종 계신데요. 그럼 직접 해보시기를 바라고, 해보시면은 꼭 링크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다음에 인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안전한 하루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